입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의 바디키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번에도 저희가 주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컨셉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메교육부 현애란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정말 봄 날씨가요. 이렇게 확 지나가는 느낌일 수가 있을까요? 정말 4일 전만 해도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반팔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날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봄을 뛰어넘는 것 같아서 오프닝 곡으로 저희가 봄과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옷차림이 갑자기 얇아지면은요, 리더님들께서 점점점 당황해지세요. 왜냐? 내가 지난 겨울 동안에 꽁꽁 숨겨놨는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할 때 바로 바디키를 시작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5월 7일에 바디키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왜 바디키를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체중 조절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면서 체중 조절을 하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할 때일수록 부지런하게 바디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왜 5월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갑작스럽게 날씨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요. 나의 몸 안에서도 활동을 막 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할 때 바디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요. 우리 리더님들께서 다른 때보다 더욱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5월 8일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 바디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모션의 주제는요, 바로 나에게 딱 맞는 바디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언가 목표 설정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요. 정해진 대로만 한다라면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생각을 하면 그랬거든요. 제가 공부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너 공부 안 해?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뭔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때 더욱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체중 감량은 누구나 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면은요, 좀 더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취향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을 할까? 첫 번째는요, Recording in 바로 progress. 우리들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을 하는 것도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님들에게 맡겨주시자라는 거죠. 바로 좋은 음식을 먹기는 하는데요. 어떠한 분들은 조금 많이 차려놓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먹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 하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막 많이 차려놓고서 먹는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영양소를 챙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디키 쉐이크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다양한 제품들을 섞어서 저희가 파우더를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이분은 체중 감량을 할 때 좀 더 라이트하게 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식재료에 변화를 주시면 되는 거죠. 불고기를요, 그냥 이전에는 내가 지방이 많은 이러한 부분들을 썼다라면은 이제는 같은 양념을 넣되 설탕도 알룰로스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러한 비계가 있는 부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이런 식으로 재료를 바꾸시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이전과 동일하게 먹지만 우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음소거 됐어요. 네, 음소거가 됐네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식단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보다는요, 리더님들께서 만나는 소비자님의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주신다라면은 더욱더 이러한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요, 이 운동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디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은요, 맞춤형의 운동을 제공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이 많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활동 없이 좌식 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분들께는 리더님들께서 각각의 활동에 맞게 활동량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항성의 운동을 좀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거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류장을 한 정거장 좀 더 앞에 내려서 내가 30분 정도 더욱더 걸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끔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제가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이 보시기에도 없어 보이죠? 맞아요. 제가 조금 근력 자체가 좀 부족해요. 제가 10년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난 유전자 자체가요, 근육이 없게 타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에도 매일마다 저항성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평생 운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내가 진짜로 PT를 이제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PT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근력 운동은 하루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PT 선생님이 왜 매일마다 운동하러 안 오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근력 운동을 한 다음 날은 쉬어줘야 펌핑이 더 확실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더니 저는 근육 자체가 펌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일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매일마다 운동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도 이분은 근육 자체가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마다 30분 이상씩은 저항성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도 설명을 같이 해주신다라면은 각각의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바디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소비자님들께 이 바디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목표 설정을 다 다르게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체지방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지방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지방 1kg을 감량하는 게 굉장히 손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웠어요. 교과서적으로는 사실은 2주에 1kg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체중 감량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8주 동안에 4kg을 감량하는 게 맞을까? 저희가 바디키 프로그램을 거의 근 20년 동안 진행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에 도달을 누구? 했습니다. 왜 사진도 안 그러느냐? 끌어냈냐? 바로 첫 번째로는 성별에 어? 따라 이 체성분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바로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는 속도가 더욱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골격근이 많고 여성분들은 체지방이 적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체지방을 더욱더 빨리 연소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좀 더 있게 되면은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로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죠. 우리가 근육이라든지 체지방에 관여하고 있는 가장 큰 호르몬이 성 호르몬과 그리고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은 적어지고 체지방은 많이 늘어나요. 특히 체지방이 어디에 많이 쌓일까요? 뱃살 위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팔다리는 가느다래지고
뱃살은 많이 나오는 거미형의 이러한 몸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지방 감소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뭐냐? 키가 크신 분들이 체지방 감량에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키가 크시게 되면은 골격근이 타고나기를 더 많이 타고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체중 감량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소비자가 키가 작고 여성분이고 나이가 50 대가 넘어가셨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체중 감량하시는 속도가 좀 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너무 나는 체지방 감소가 어려워요."라고 호소를 하시면은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를 꼭 설명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소비자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팀장으로서 체중 감량에 도전을 하시겠죠.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음식 조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 음식들은 꼭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8 주라는 기간은 나의 뇌를요 다시 리부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8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전에 먹어왔던 음식들을 절제를 하고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요. 나의 뇌는요 이것을 습관화를 해서 이후부터는 건강한 입맛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특히 어떤 음식들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느냐? 바로 짜고 달고 기름진 맛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음식들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초가공식품과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인 맛을 많이 내는 음식들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위부터 6 위까지 하는 음식들을 보시면은요. 정말 짜고 달고 기름진 맛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먼 과거에는 짜고 기름지고 달고 이 세 가지가 믹스된 맛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이렇게까지 탐닉을 안 했는데 이제 이 세 가지의 맛을 나의 뇌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끊임없이 탐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주 동안만이라도요. 이 음식들을 멀리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의 뇌는요. 이 음식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건강한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길들여지기 때문에 8주 동안에 항상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탄수화물과 짠 음식과 이러한 음식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느냐? 바로 굉장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느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경험을 하게끔 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결합이 되게 되면은요. 물 분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지방세포로 이동을 시켜서 오랫동안 축적이 되기 쉬운 지방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글리코겐이 저장이 될 때는요, 물 분자 4개를 끌어당긴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글리코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먹을 것을 계속 달고 살지는 않잖아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많은 분들이 먹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 강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굉장히 두뇌에서는요, 많은 포도당을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뇌에 포도당을 제공을 하는 것일까? 바로 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쪼개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혈중으로 보내주고 이것이 나의 뇌로 이동을 해서 연소가 되면서 내 뇌가 열심히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글리코겐은요, 내가 평상시에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포도당의 저장 형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이 식품으로 생각하시면은요, 녹말이 글리코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코겐은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쉽게 쉽게 끌어다가 쓰도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이 저장이 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간에다가 글리코겐을 저장해 놨는데 이거를 내가 전혀 끌어다가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은 시간이 지나고 다른 창고로 이동을 하고 새로운 글리코겐이 또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은 평상시에 다른 중성 지방에 비해서 7배 정도는 더 힘들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빠지는 그러한 지방의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물 분자를 많이 끌어당기는 형태로 살을 찌우지 않도록 이렇게 달고 짠 음식들은 멀리해 주시고요. 평상시에도 글리코겐이 너무 많이 저장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탄수화물 식품의 섭취도 조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 일이나 7일 정도 굶는 다이어트를 할 때요. 초창기에는 무엇이 빠지느냐? 바로 이 물 분자가 함께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분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비키니 라인을 만들고 나서 휴가철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다시 예전처럼 식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의 몸 상태는 위기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금 요요라는 현상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체중 감량을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3주 이상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 주셔야 비로소 지방을 주로 사용을 해서 연소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셨을 때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셨을 때 바로 내가 체중 감량을 이때까지 해 왔는데 이전보다 더 살이 자꾸자꾸 더 많이 붙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요요가 왔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식사 조절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단 조절을 이렇게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짠 음식도 덜 먹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신다라면은 이제는 많이 많이 연소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어떻게 연소가 될까? 바로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 10% 정도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시면은요. 여기에 따른 활동 에너지로 연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숨만 쉬고 살 때에 기본적으로 연소가 되는 게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50% 정도만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70%까지 발휘가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냐? 바로 근육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과의 관계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근육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초대사량은 근육의 양과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기초대사량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는요. 이전과 동일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은요. 이전보다 식사량은 줄어들면서 활동량은 좀 더 늘려주는 게 우리의 건강한 체중을 평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칼로리를 줄이는 건 앞에서 보셨던 그런 나쁜 음식들을 줄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활동 에너지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은요. 150kcal 정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연소를 시킬 수가 있을까? 파워워킹으로 치시면은 30 분을요. 정말 옆 사람하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책으로 보신다라면은 1 시간 이상은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간에 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연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1 시간 이상을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움직이셔야 비로소 150kcal 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0kcal에 해당하는 음식의 양은 무엇일까요? 식빵 한 조각, 한 쪽이라고 말을 하죠. 한 개 정도가 바로 150kcal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허무해요. 뭐냐?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면 허기가 져요. 그 순간에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빵 냄새가 난다. 갑자기 먹고 싶잖아요.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움직인 거다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나의 기분은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은요. 정말 음식을 조절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늘리는 거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여기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법칙을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팀원님들을 이렇게 모객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량은 평상시보다 내가 150kcal를 줄인다라면은 식빵 한 개 혹은 밥 반 공기 정도를 줄이시면 되고요. 300kcal를 내가 낮추고자 한다라면은 밥 한 공기 정도는 내가 덜 먹겠다라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으쌰으쌰를 해주시겠죠. 이랬을 때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게도 바디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그래프가요. 계속 내려가 준다라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원하는 게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느냐? 계속 원만하게 감소가 되는 거죠. 바로 기초대사량이 원래 충분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젊은 남성분들이고 원래 체격이 건장하신 분들은요. 내가 바디키 프로그램을 요이땅 하시면 그 순간부터 목표하는 때까지 끊임없이 감소가 되어서요. 너무나도 효과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이렇게 정체기를 처음부터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중이 점점 증가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이 충분히 끌어올려질 때까지는 살짝 정체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이 기초대사량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항성의 운동, 단백질 섭취 충분히 강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비타민 B군까지 충분히 섭취를 해주신다라면은요, 더욱더 이분들은 빠르게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 유형이었는데요. 누구냐? 바로 6주, 7주가 지나도록 계속 변화가 없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 때문에 신진대사까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은 오메가3와 더블 X가 꼭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 B군 역시나 이분들에게는 필요하겠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왜 바디키를 갑자기 시켰냐면요. 키가 178cm 정도가 되는데 체중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갔었어요. 78kg, 82 80kg 이 정도. 그래서 그렇게 뭐 살이 쪘다라고는 느끼질 않았는데 그냥 체성분 측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체성분 측정 한번 해보고 와라고 했는데 이분이 점수가 63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뱃살이 내장 지방 쪽으로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조금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요. 바로 이런 체중 감량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한 거였죠. 그래서 바디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6주까지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더님들은 정말 효과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진대사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았던 게 좀 이제 문제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이제 6개월의 유지기를 하니까 75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알려주시고, 그래서 신진대사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혈행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제품들도 함께 추천을 해주셔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지기까지 충분히 하신다라면은 그때는 비로소 이러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이 없고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신 분들은요, 여성분들이 특히
이 오히려 체중이 초반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평소랑 다르게 규칙적으로 드시다 보니까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섭취하시다 보니까 근육이 증가하겠죠. 그것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감소하는 패턴을 다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같이 언급을 해주셔서 8주 동안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목표까지 달성을 하신 다음에 6개월의 유지기까지 꼭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요, 이분은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유형별로 네 가지 타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더님들께서 팀원님들을 여러분을 이제 모객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보시고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그리고 이분들의 체성분별로 각각 타겟팅을 조금 다르게 하셔서요. 두 분씩 짝지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참고하실 수 있게끔 연령별로 나타나는 특징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대 같은 경우는요, 왜 비만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6.7%까지 비만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만하다라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10명 중에 1명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6명 중에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 부족이 가장 음,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습관을 교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에게 체중 감량을 꼭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자존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음, 20, 30대의 성인들 같은 경우는요, 불규칙한 이제 생활 습관과 그리고 음, 배달이라든지 외식을 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7시 이후에는 안 먹도록만 해주셔도요, 정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 지방간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게 요즘에 20, 30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에 이러한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요, 간이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피곤합니다라고 호소하시는데 약간 비만한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꼭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바디키를 꼭 추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 50대이신 분들은요, 복부 비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은 40% 정도 비만율을 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분 중에 4분 정도는요, 바로 비만하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혈행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질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감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대이실 때는 남성분들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50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이러한 내장 지방을 막아주고 있다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여성분들이 오히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상 수치야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탄수화물 식품을 건강한 형태로 바꾸셔서 꼭 건강 관리 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60대이신 분들은요, 비만도 비만이지만 사실은 근감소증을 더 염두에 두고 우리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낙상을 많이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도요, 70세까지
제주도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셨겠죠. 갑자기 폭삭수거스다 생각나시죠? 네, 정말 저한테 맨날 조근유나 조근유나 하면서 그 제주 방언을 막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셨는데 70대 이후에 갑자기 넘어지시게 되면서 건강을 정말 크게 갑자기 잃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 평생을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낙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근육을 평생 잘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정말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솔루션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느냐? 10대 아이들은 저도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소비자님의 자녀분이 좀 비만합니다라고 하면은요, NQ 지수를 먼저 검사를 하셔서 식습관을 꼭 교정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ABC에는 뉴트리라이트 영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양 상담과 함께 그리고 집에서는 뭘 해주시면 되느냐?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와 함께 이걸 갖고 논의를 하시는 거죠. 어, 우리 뭐 이렇게 예쁜이가 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 중에서 어떤 게 잘못됐을까? 함께 알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먹는 속도가 빨라요. 어떤 아이들은 먹는 양이 생각보다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편향돼서 다른 음식들만 많이 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간식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토론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나타날 거고요. 그것을 해결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체중 조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장기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른게 교정만 해주시면은 당연 성장도 다시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체 활동은 당연히 증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30분씩 꾸준한 운동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꾸준한 운동은 저강도가 아니라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말을 해요. 배드민턴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 30대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시 이후에 식사하시는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 습관을 규칙적으로 잡아가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면은 7시간을 꼭 권장을 해주세요. 4, 50대이신 분들은 내장 지방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지방 섭취가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가져가시면서 근력 운동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25센트 라이드가 정말 좋은 운동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근력 운동, 신체 활동 중 증가, 운동,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근육이 있으시면은요, 감소하는 체지방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바디키 마이핏을 도전을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근육이 높으면 감소하는 체지방의 양도 함께 정비례로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를 소식을 하고 운동량을 많이 해서 지방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함께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식사량을 줄이면서 단백질의 섭취는 당연 함께 늘려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섭취하는 밥의 식사의 총 열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 총 칼로리가요, 440kcal가 감소했어요. 아까 식빵 한 개가
150kcal라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려 식빵 3개를 내가 자연스럽게 안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개월간 평균 체중이 5kg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내가 몇 끼니를 잘 챙기게 된다라면요. 포만감은 증가하고 식욕이 줄어들므로써 이러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왜 식욕은 감소를 시키고 체지방이 감량이 되는 걸까? 바로 식사 중간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건데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조금만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순간은요, 지방이 합성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지방이 덜 합성이 되면서 지방 축적이 함께 감소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혈당이 적게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서 지방 축적이 감소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바로 포만감이 느껴지고요. 왜냐, 소화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소화가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렐린이라는 배고픔의 신호를 나타내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덜 배고프게 되고 식욕이 조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체중 감량을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식사량을 줄였더니 항상 허기지고 배고프고 식욕이 계속 돌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단백질을 꼭 같이 몇 끼니마다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도 우리가 똑똑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이게 건강한 형태의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당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높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 여분의 포도당은 나중에 중성지방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혈당을 올리더라도 조금은 부드럽게 완만하게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합당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의 복합당은요,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좀 까슬까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건 단순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것들은 하얘요. 백미, 백설탕, 그리고 밀가루도 그냥 잡곡류의 밀가루가 아니라 정말 하얀 밀가루, 이러한 것들은 혈당을 빨리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살이 찌우기가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당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고GI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GI 식품은요, 바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I가 인덱스거든요. 수치. 그래서 이러한 빨리 혈당을 올리는 식품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아까 단백질 섭취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지방 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합당 형태의 저GI 식품을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함께 조금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방 합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는 덜 살이 찌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GI 식품과 고GI 식품을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까? 단맛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찐 고구마보다 달면 단 거예요. 고GI 식품이에요. 하지만 찐 고구마보다 안 달면 우리가 저GI 식품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호박이
찐 고구마보다는 덜 달기 때문에 저GI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수박 같은 경우는 찐 고구마보다 더 달기 때문에 고GI 식품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제가 찐 고구마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군 고구마는요, 혈당 지수가 100점 만점인데 98까지 올라가요. 꿀 고구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재료도요, 우리가 고온으로 오랫동안 찌게 되면은요, 굽게 되면은 이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온으로 빨리 단시간 내에 조리를 해서 섭취하시는 게 이러한 GI를 조절을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저GI 식품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 먹는 양을 조절을 하는 데에도 여기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침에 고GI 식품,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급격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인 혈당 스파이크를 친다라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지방 합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의 뇌에서는 극도의 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은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쭉 하고 끌어내리게 돼요. 그럼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의 그 기분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또 단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갈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이러한 아침부터 단 음식을 먹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기분의 높낮이 때문에 3, 4시가 되면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독 3, 4시만 되면은 짜증을 많이 낸다? 라면은요, 아침 식사를 너무 지나치게 달게 먹고 가지는 않는지를 꼭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합빵을 먹게 되면은요, 이 혈당이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혈당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계속 기분이 넘나들고 혈당의 노예가 되어서 단 음식을 계속적으로 갈망했다라는 분들은요. 아침 식사로 단백질 위주의 그리고 고GI 식품을 섭취를 한다라면은 저GI 식품으로 바꾸셔서 식이섬유소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면은요, 더욱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와 저GI 식품을 나누는 이유는 식이섬유소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친 음식들은 식이섬유소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리더님들의 식욕 조절이라든지 체지방 관리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귀리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기능성 자체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장내 환경을 개선을 해줌으로써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난소화성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요.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를 내가 충분히 먹는다라면은 이러한 4가지의 기능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식이섬유소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막 채소를 있는 대로 계속적으로 막 바꿔서 줘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채소 편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 초록색을 싫어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좋아하는 초록색 채소가 있어요. 바로 양배추예요. 그래서 저희 집 식탁에는 항상 양배추와 알록달록한 파프리카가 항상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식이섬유소를 나는 먹이고 있어라는 약간 만족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25g을 식품으로 채우려면은요, 양배추 한 통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는 이 식이섬유소를 다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연령에서는요, 식이섬유소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인의 식사를 통해서는요, 10에서 15g 정도의 식이섬유소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샐러드를 아침 간식이나 점심 간식으로 먹지 않는 한 내가 식이섬유소는 식품으로 거의 채울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5g에서 10g 정도는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또한 지금 식이섬유소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이번에 바디키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번에 식이섬유소 프로모션도 있거든요. 이번 식이섬유소 프로모션을 통해서도 매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다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운동을 하실 때에는 절대 부상당하지 않게 예방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중간과 운동 후에는요, 바로 많은 젖산도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제 작업, 그러니까 몸을 스트레칭을 해서 데우는 것을 안 하고서 그냥 운동을 바로 하시게 되면은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 영양사 시절에 많은 분들이 바디키 진행을 하시다가 이런 연락을 막 해주세요. 제가 오늘 중간 측정 예약을 해놨었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요. 한동안 측정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을 하시면은 자잘하게 부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관절도 보호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 체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특히 더욱더 보완을 해주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연골 통증 정도가 낮고요. 신체 기능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근력이 낮으신 분들은 통증도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신체 기능이 낮기 때문에 부상을 더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소비자님께서 근력이 좀 없으셔서 부상 위험이 있다라면은요. 꼭 머슬 파워 부스터와 함께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게끔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미자 추출물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원료로 알려져 있고요.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오미자 추출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미 한약재로서 강장제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 이것을 완화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근력을 개선을 하고 통증을 감소를 시키는 걸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감소증을 체크를 할 때에는요, 보통 허벅지의 둘레와 악력을 체크를 하는데,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한 군이 유의미적으로 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자 추출물의 어떤 기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기전을 보니까요, 바로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가 근육을 발달을 시켜라라는 신호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뼈에 조골세포를 활성화를 시켜라라는 신호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염증이 높아져서 근육이 낮아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자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에 염증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러한 것들도 완화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능력, 그리고 근육과
뼈를 생성을 하라라는 신호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셔서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기의 분들이라면 반드시 머슬 부스터와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운동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올해에 시행이 되는 바디키 마이핑과 M 프로모션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의 컨셉은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도록 리더님들께 많은 선택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바우처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 굿모닝 축하 바우처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바우처, 그리고 굿모닝 습관 성형 축하 바우처. 그래서 8주의 기간 동안에 28회 정도 굿모닝을 한 것을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10,000원의 바우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목표치가 주어졌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 최종 측정 결과. 그랬을 때는 저희가 성공 바우처로 바디키 마이핏은 20만 원을, 그리고 M은 10만 원의 바우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 바우처가 함께 지급이 돼요. 그래서 8주 동안에 저희가 많은 미션을 드릴 텐데 다들 미션 수행하셔서요. 4만 원의 바우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에 체중 감량하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미션을 막 수행을 하시면은 더욱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프로모션 제품 구매 가능하시고요. 최초 측정은 5월 1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최종 측정은 7월 21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아이들의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휴가 계획도 이때 많이 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휴가 떠나시는 거 정말 나의 나이스한 체중 감량 성공을 함께 하시면서 가시면은 더욱더 기분 좋은 기분 여행이 좋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제 목소리가 저에게 들렸어요. 이런 목소리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 제품들은 기본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는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선택을 나이가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단백질, 유산균, 바디키 쉐이크 이렇게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밸런스 위드인을, 어떤 분들은 이뮤니티를, 어떤 분들은 슬림핏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드리는 이유가 슬림핏으로 저희가 고정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나 W가 먹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이제 원래 내 번호에 맞는 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는 선택해서 먹겠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디키 쉐이크 맛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페라떼가 제일 맛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레인이 맛있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맛을 네 개를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나는 매주마다 다르게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네 가지의 맛을 다 다르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마이핏을 할 건지 M을 진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틴, 유산균, 식사 대용 쉐이크의 증정품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프로모션 팩을 다 구매를 하시는 종료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댁으로 발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ABC로 이제 픽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바우처도 가져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식이섬유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화이버 파우더는 수용성 식이섬유소 제품입니다. 이 수용성과 불용성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용성은요, 장 건강에, 불용성은 혈관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식이섬유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대가 넘어갔는데 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수치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화이버 비츠 플러스를 선택하시고요. 나는 20, 30대이고 나는 지금 혈관 건강은 아니고 장 건강을 좀 지키고자 한다라는 분들은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화이버 파우더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버 파우더 3개를 구매하시면은 이뮤니티 미니 1개를 증정을 드리고요. 화이버 비츠 플러스 2개를 구매하시면은 이뮤니티 미니 1개를 증정을 드리는 이런 프로모션이 저희 5월 13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식이섬유소 구입할 시기 되셨다 하면은 잠깐 기다리셨다가 이때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에 진행이 되는 많은 부분들 함께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도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프로모션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은요. 9월에 저희가 바디키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때 일반적인 달에 비해서 이제 전년 대비에 비해서 사업의 이제 성장률이 12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월에 이 바디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리더님들의 사업이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많은 부분을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주석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주석을 다른 분들은 못 달게끔 제가 설정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빠르게 질문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제 퇴장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이렇게 답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꿀도 GI 지수가 높나요? 꿀은 몸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꿀도 GI 지수가 높기는 한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포도당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 안에 많은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꼭꿀이다 아니면 어디에서 갖고 왔다에 따라서 식물내재 영양소가 좀 다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꿀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이 음용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적당량 정말 한 스푼 정도만 드신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진 괜찮은데 이것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혈당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꿀은 몸에 좋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 때문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 상승에는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꿀을 혹시 드신다 아니면은 음식을 하실 때 넣으신다라고 하면은 이 혈당과 관련이 되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좀 조절을 해주실 양을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이 없으세요. 제가 정말 설명 잘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다들 이번에 바디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정말 건강도 되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룰로스는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알룰로스와 설탕과의 관계를 보시면은요, 알룰로스는 혈당을 높이지 않아요. 거의요. 그리고 단맛 정도도 설탕보다 덜 단맛, 70% 정도만 단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각에도 쾌락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다른 점은 바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미료 대체품들 있잖아요. 그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단맛이 난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 나는 직접적으로 지금 포도당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 뇌는 이미 단맛을 느꼈기 때문에 나의 몸은요, 지금 포도당이 들어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위해서 감미료를 쓴다라면은요, 이것까지 고려하셔서 지나치게 단맛에 감미료를 쓰시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단맛이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알룰로스가 가장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알룰로스를 대체 감미료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 부분을 꼭 강조해 주세요. 설탕처럼 달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고 지나치게 달지 않기 때문에 나의 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 구성 확인되나요? 네, 아까 그 쉐이크가 이제 선물 구성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버비츠 갈아서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저희가 화이버비츠는 오도독 오도독 씹어서 섭취하세요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식이섬유소의 역할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작작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그작아그작 씹게 되면은 나의 뇌에 나 지금 뭐를 먹고 있어. 그래서 너 지금 음식 먹은 거야. 라고 하면서요. 내 위가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 시작을 하면은요. 내 위가 지금 나 뭐 먹은 거 맞아? 라고 약간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위를 나 지금 뭐 먹고 있어.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거. 화이버비치 플러스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속인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일단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은 위를 속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오도독 오도독 잘 씹어서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시 단백질 섭취는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보통은요, 단백질을 전에 먹냐, 후에 먹냐, 막 이런 게 논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백질을요, 저희 단백질 파우더, 파이토 프로틴 같은 경우는 운동 전에 이 비스킷 한 개와 함께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운동 전에 너무 과하게 먹으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만 조금 섭취를 해주세요. 이 소량을 왜 섭취하시느냐? 그냥 없이 빈속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시면은요. 혹시라도 근육을 끌어다가 혈당을 공급을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에 내 근육이 사용되지 말라도 이 근육이 풀어지지 말라고 섭취를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요, 저희 에센셜 아미노산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이 근육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펌핑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특히 류신이라는 것이 근육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신호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에센셜 아미노 같은 경우는 BCA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좀 더 신경 써서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 근육을 이루는 아미노산이면서 근육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신호 물질로도 작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운동 전후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요. 운동 전에 5g 정도, 그리고 운동 후에는 에센셜 아미노산으로 한 스쿱 섭취하셔서요. 운동 전에는 근육이 손상이 되는 걸 막고,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은 근육의 회복을 돕는 것을 위해서 섭취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네, 공복 라이딩이 혈당에 안 좋은가요? 이 공복의 운동을 하는 게 괜찮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공복의 운동을 하셔도 되는 분들은 정말 건강한 성인. 근데 공복의 운동을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갑자기 저혈당이 되신다라는지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은 우리가 굿모닝 섭취하신 다음에 라이딩을 타시는 것을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에 불려서 섭취하셔도 괜찮으세요. 화이버비츠를. 그러시면은 먹는 게 조금 편안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에도 내가 씹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유도 왜 씹어서 섭취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불리셔도 씹기는 하셔야 돼요. 네, 프로틴과 함께 머스 파워 부스터를 잘 챙겨서 섭취하시면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 비타민 D도 근육 형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도 함께 꼭 같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디키 M에 아예 오메가3, 비타민 D, 머스 파워 부스터, 에센셜 아미노 이게 다 정말 다 이 근육 형성에 저희가 딱 너무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같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 파워 부스터와 에사비 섭취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에사비도 약간 속이 많이 쓰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해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머슬 파워 부스터와 이제 에사비를 섭취하신다면은 같이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운동 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섭취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는 에사비, 그리고
저항성의 운동을 하실 때에는 머슬 파워 부스터. 그래서 내가 오전에 유산소를 하고 오후에 저항성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내가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섭취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죠. 예전에 운동 그렇죠. 이번에 프로그램이 그래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줌으로도 모여서도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또 약간 저처럼 I형이신 분들은 이 줌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참석을 안 하셨던 걸로 저희가 이제 집계가 되어서 그런데요. 혹시라도 이게 아니다. 우리 그룹은 이걸 통해서 사업이 좀 더 잘 됐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그거죠. 그러시죠. 이게 도움이 되셨던 거죠. 그러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 VOC로 올려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에 그 GS 운동이 빠져서 좀 아쉬워하셨다. 이것을 제가 VOC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계속 그때마다 코디네이터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모셨을 때 GS 운동 프로그램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 주시면 어떤 채널이든지 저희가 다 의견을 전달해 드리거든요.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네트롤과 에사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맛을 통해서 호불호를 조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비슷하게 혈당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한다라면은 둘 중에 맛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선택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버비츠는 사실은 뭐 이렇게 유산균처럼 따뜻한 물이랑 먹는다고 해서 막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신 방법으로 항상 리더님들께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단, 화이버비츠 드실 때는 물 2컵 이상 먹겠다라는 각오로 꼭 섭취하세요. 그래서 물을 정말 잘 섭취하셔야 돼요. 네, 프로틴과 아미노를 섞어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사실은, 에센셜 아미노산을 더 확실히 느끼시려면 따로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네. 그래서 에센셜 아미노산이 더 우선적으로 흡수가 쫙 됐으면 좋겠어. 하시면은요, 프로틴과 섞지 마시고 따로따로 드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전에 프로틴, 운동 후에 에센셜 아미노. 그래서 같이 드셔도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에센셜 아미노가 조금 가격도 있고 효과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온전히 누리겠다 하시면 따로따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리더님들. 시간이 10시 7분, 6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항상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GX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제 의견은 제가 꼭 상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행복한 밤 되세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